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아이린의 중요한 종목 낱낱이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주식은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 부분에 있어서는 펀더멘탈도 중요하고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게 주시장.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섹시하고 좋은 종목. 저는 뭐 급등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급등까지 여하튼 예상합니다. 자,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의 나스닥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아시아 증시 전반적 약세보다도 더 심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봉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죠. 내일이 쿼드러블 워칭 데이라는 부담감, 그 속에서 수급의 주체가 없는 가운데에서 참 연기금 대단하죠. 네, 오늘 48일째인가요? 완전 뭐 쉬지도 않습니다. 날짜도. 지난번 그 42일째까지 쉬다가 뭐 그때까지 한 13조 매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한 16조 정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0원대로 지금 올라가면서 외국인 수급도 좀 공백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요.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 FOMC 앞두고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1월 11일 날 3,266포인트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2달 가까이 조정을 보이고 있죠. 뭐 이미 고점 찍고 나서 그 이전 흐름으로 봤을 때 2달 반 정도의 조정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3월 17, 18일 선물 옵션 만기 이 라인까지는 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쿼드러블 워칭 데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도가 4만 계약이 넘는 상황에서 하방으로 보고 있는 부분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지속적으로 흘러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 부분에 있어서는 펀더멘탈도 중요하고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게 이 수급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정에 가서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기보다 항상 주먹이 가깝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수급인데 뭐 연기금이 줄기차게 매도해 외국인은 워낙 약세 흐름이 나타나니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뭐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변화하는 흐름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매일 여러분들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지금 지수대에서는 기간 조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세에 연연하면 피곤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악 물고 올라가는 종목 찾는다. 그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죠? 시장이 안 좋으면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임해야 될 부분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에 와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과 실적이 괜찮다면 여러 가지 변동 요인에 의해서 지금 8분 응선을 넘어서고 있는 기간 조정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에서 추천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실 중인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기수 전문가님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드렸으니까요. 저희가 만약에 손절가 드린 부분에서 뭐 내려가게 되면요,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 밀리는지 한번 이제 보고 차분하게 2차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핫한 종목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핫한 종목 뭐 보셨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뭐 특별히 핫한 부분 섹터를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알테오젠에 알테오젠. 굉장히 많이 물려 계셔가지고 무중 소식을 위해서 30분 동안 거래 정지됐다가 풀리면서 이제 수급이 좀 붙어주면서요 쫙 올라가나 했는데 25%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19%, 20% 가까이에서 이제 마감을 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무중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실 제약 바이오주들이 투심이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은 상황에서 선택을 하려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또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개인들이 좀 매수를 이어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조금 더 올라온다면은 지금 최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낮추신 가격이 한 15만 원, 16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은 매수가 대응을 한번 하시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너무 모험은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9개월 만인가요? 무증 소식이 나왔는데 1대 0.5라고 합니다. 1대 0.5 한 주당 한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하면 내일 만약에 15만, 16만 원까지 가주면은 잘 대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끝난 건 아니지만 저는 뭐 100%, 200%, 300% 게임 나온 거 별로 재미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게임이 많이 나온 것보다는 게임이 안 나온 쪽에서 게임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알테오젠 좀 보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알테오젠의 매출이 작년에 264억, 영업이익이 58억 원으로 이제 매출이 98%, 영업이익이 532% 증가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 그런데 이제 사실 2020년에 5만 원이었던 주식이 22만 원까지 네. 급등했었기 때문에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원천 기술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뭐 근데 회사 내용은 좋은데 작년에 시세를 크게 분출한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600%대 예. 났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 상승폭, 그러니까 5만 원에서 2만 원까지 17만 원 정도 오른 것에 되돌림 한 50%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가격 정도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좀 기간 조정이 필요로 하겠죠. 예, 뭐 일단 무증 나왔다 하면 보통은 좋은 뉴스다라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반영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잘 빠져나오시는 네, 것도 그렇죠. 하나의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단기 매매하고 중장기 매매. 우리가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주식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남이 하니까 나도 사야 된다라고 해서 1월 달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위탁금이 74조 들어오고 그런 포모 현상이 났을 땐 매도하고 싶지 않았었던 주식들이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막 매도하고 싶은 그 포모 현상의 반대가 이제 푸드 현상이거든요. 그 현상,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지긋지긋하신 분들도 생겨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부분들, 가격 조정 이후에 또 기간 조정까지 겹쳐지게 되면 상당히 피곤하고 주식을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느 날 그죠? 바닥 신호가 또 나오는 부분이 이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와 중장기 매매에 있어서의 흐름, 올라갈 땐 중장기, 떨어질 땐 단기 하겠다. 이런 심리적인 변화, 이런 부분도 스스로 투자 심리를 제어할 수 있고 배우는 그런 단계다라는 부분으로 호흡을 길게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피곤하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이 시장도 안 좋은데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이런 시장 이겨낼 수 있다 보여지고요. 긍정 잃지 마시고 장투가 답입니다. 존이 근데 이제 그게 예. 네, 장투가 답이라며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수익이 날 때까지 끌고 가는 것을 장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몇 년을 가지고 가는 그거는 우리 시장하고는 조금 우리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가장 비유를 드는 게 시장 막 올라가고 그 다음 어려워서 장기 투자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워런 버핏이나 뭐 짐 로저스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만큼 돈 많으세요? 네, 맞아요. 그분만큼 돈 많으시면 여유롭게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의 대부분, 특히 직장인 분들은 그렇지가 못한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주식시장에서 자산이 적고 남이 돈,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빌려서 매매하시는 분들일수록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자산이 있는 분들은 그 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성에 의해서 내려오더라도 회사 기업의 가치나 실적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견뎌내는데 길게 보고 견뎌내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이후에도 챙길 수 있는데 마음은 급해서 그죠? 자산은 적고 그런 가운데에서 욕심은 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식시장에선 지는 거거든요. 주식시장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만만하면 우리 피디님 뭐하러 저기서 밤새 이런 편집하고 계실 네. 겁니까? 그죠? 주식하죠. 그죠? 이런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식은 어려운 거다. 위험 자산이라는 걸 먼저 인식하고 가셔야 되고 좋은 기회도 있는 반면에 공포스러운 구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시장이 어려운데 사실 종목을 소개하는 게 민망한 타이밍이 이제 이런 타이밍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종목은 4분기 그래도 실적이다. 실적이 좀 기대치 상회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한 종목입니다. 이 화면을 보니까 뭐 엑스레이 비슷한 게 있고 뭐 이런 기계들이 많죠, 그죠? 바텍입니다, 바텍. 어떡해. 그죠? 자, 2020년 4분기 실적 본격 회복. 이건 이제 리포트 자료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매출도 영업이익도 양호하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액 793억에 영업이익이 147억 나온 부분이고 해외 매출.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가는 것도 참 좀 꺼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일정 정도 잡혀가고 있는 와중이고 코로나가 득세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3, 4분기에 북아메리카나 유럽 쪽에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구강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 그쵸. 웬만하면 치과 잘 안 가는데 저도 가게 되는 거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실적을 하나 체크를 한번 들어갈 텐데 이 2019년에 매출액이 2,717억이었고 영업이익이 429억, 그죠? 요 정도 됐었는데 2020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1, 4분기, 2, 4분기 안 좋았고. 근데 이제 2021년은 예상치가 2,867억 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435억.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자, 바텍의 모습입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 제가 왜 굳이 2019년에 실적을 이야기를 했냐면 2019년의 실적 부분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019년 이 3만 원대 이상의 주가 흐름은 기본으로 나와줘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흐름들로 바라보면 지금의 가격은 싼 가격이다라는 걸 하나 이해를 들고 싶고 또 하나는 바텍과 함께 이쪽 임플란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기기 쪽 라인 부분에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양호하고 주가 모습 보시면 여러분들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한 2달 반 동안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번 세게 뽑고 그리고 한 또 쉬다가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위로 가는 방향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바텍도 이제 타이밍이 일정 정도 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 줄기차게 개인들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흐름들이라면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죠? 기관도 연기금도 매일 매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종목 그것도 연속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한번 부딪혀 볼 만한 다른 종목보다는 나은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6,500원 정도인데 뭐 요 가격 내외에서 매수하시는 건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뭐 그 속에서 뭐 충분히 10% 이상의 흐름 부분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바텍 오스테 임플란트 여기 이제 같이 움직여지는 종목군이거든요. 이런 종목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틈새죠, 틈새 종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은행이나 보험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나 또 성장 섹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2차 전지나 반도체 뭐 이런 유형 그 부분의 중간에 위치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섹터의 조그만 애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중간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한 방편이다라는 부분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치과 쪽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중국 매출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치과 쪽의 덴탈 사업 쪽은 좀 부진할 거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종목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덴티움을 들었을 때가 이제 지난 2월 24일에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20%대 이제 급등하고 이제 쉬어가는 흐름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똑같은 흐름인데, 그 다음에 이어서 바텍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한번 급등 조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섹시하고 좋은 저는 종목입니다. 뭐 급등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급등까지 예, 예상합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이 종목을 어제 봤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길래 역시나 좋은 종목 이제 또 가져오셨구나,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니까 좋은 종목이겠죠. 일단은 제가 이제 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베이스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쵸. 밀려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쵸. 네. 항상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다가 특히 이제 정치 테마주나 뭐 이런 부분도 맞아요, 맞아요. 테마 흐름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떨어지면 여러분들 뭐부터 보시게 되냐면 그 회사의 실적이 어떤지 떨어지고 나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왜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막 묻지마로 매도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실적 찾아보면 앞이 깜깜하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주시장이 어려울수록 그 근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실적이죠. 실적이 있으면 어려워도 버틴다. 뭘로? 악으로, 깡으로. 네, 그래서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 일단은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온 부분이라서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시장의 연속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고 있죠. 이렇게 지리지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 그 속에서 수급의 주체가 변화하느냐, 이제 쿼드러블 워칭 데이 이후에 외국인이 새로운 포지션을 좀 만들어가느냐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많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주식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단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건강한 투자 흐름 부분들을 갖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하중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